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똑꼬구금입니다. 오늘은 오래 살면서 오래 집권했던 몇몇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영조, 가까운 시기를 보면은 영조, 정조, 순조, 그 다음에 프랑스 루이 14세, 15세, 그리고 고려로 치면은 장수왕, 그리고 현대는 엘리자베스 2세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좀 유명한 왕 중에 우리나라는 다 아시겠지만은 좀 오래 통치한 왕을 생각해 보면은 조선의 영조 임금님이십니다. 무려 52년 동안을 왕으로 지냈습니다. 물론 선조나 숙종 등 또 40년을 이상을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손자인 정조와 순조 두 분 합치면 58년, 그래서 세 분의 기간을 합치면 110년 정도 됩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평균 재위기간이 17년인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루이 14세와 루이 15세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루이 14세는 77살까지 살았는데 통치 기간이 72년입니다. 그러니까 5살인가 6살 때 왕이 되어서 72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루이 15세도 역시 5살에 왕이 되었는데 64살에 죽어서 5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통치 기간이 131년입니다. 루이 14세 때 태어난 상당수 사람들은 일생에서 한 명만 왕만 보다가 죽어갔습니다. 역시 왕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구려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광개토 도양은 안타깝게도 39세에 돌아가셔서 21년을 재위합니다. 근데 그 아들인 장수왕은 98세까지 사시고 재위 기간이 79년이나 됩니다. 413년부터 491년까지 즉 5세기는 거의 혼자 고구려를 지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6세기 100년 동안에 고구려 왕이 5명인 것을 보면 비교가 됩니다. 장수왕 다음의 왕은 아들이 아니고 손자가 왕이 됩니다. 아들은 고조다인데 먼저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고 장수왕, 조다, 문자왕 이렇게 손자가 왕이 됩니다. 20대 장수왕이 있고 21대부터 25대까지가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재위기간이. 대개 한 임금이 오래 통치를 하면은 다음 세대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구려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 내부적으로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이 분열상을 보여서 나라가 약해지는 시기로 됩니다. 조선의 영조, 정조, 순조 110년이 지나고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임금 시절에 우리나라 마지막 시대인 것을 생각하면은 영조, 정조 시대가 황금 시대라고나 하나 그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24년에 영조가 등극하고 52년, 그 다음에 1776년에 정조가 등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00년도 순조, 그 다음에 1844년에 헌종이 등극하게 됩니다. 프랑스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랑스 왕 중에 유명한 왕은 루이 16세인데 그 바로 앞에 루이 15세와 태양왕이라는 루이 14세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 루이 15세는 루이 14세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정손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인지,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보르봉 왕가에서 루이 14세 밑에 아들, 손자 다 죽습니다. 흔히 천연두로 죽었다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고로 죽기도 하고, 루이 15세 밑에 루이 16세는 아들이 아니고 손자가 됩니다. 루이 14세는 생전에 정손자를 받지만은 마지막 3년 사이에 후계자 4명이 다 사고나 기타 병, 그 다음에 천연두 등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5살에 루이 15세가 왕이 됩니다. 루이 16세도 아버지와 형들이 일찍 죽어버리기 때문에 3남인데도 15세의 손자로서 왕이 됩니다. 루이 14세와 루이 15세 두 사람의 재위 기간이 131년에 되는데, 요새 우리나라 미국의 대통령제 4년제 대통령이면은 32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가 됩니다. 중임을 해서 8년이라 해도 16명 혹은 17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고, 무지 긴 시기입니다. 루이 14세는 72년, 루이 15세는 59년을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간 한 사람의 왕이 통치를 하면은 그 나라는 체제의 변화가 느리거나 주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든 것이 정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루이 16세 시대에 와서는 앞선 두 명의 장기간 집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여서 큰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1614년에 프랑스 삼부회라는 것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회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지만 1614년에 소집되었다가 그 다음에 소집되는 것은 1788년에 소집됩니다. 결국 일반 백성들을 위한 의회는 거의 활동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74년 만에 삼부회가 새로 소집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지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현재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1926년생으로 현재 94세이고 5년 내지 6년만 더 있으면 그 100세가 됩니다. 그리고 1952년에 즉위해서 지금 현재 69년째 재임 중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 기간은 영국 총리가 13명이나 바뀌었으며 미국 대통령이 15명이 바뀌었습니다. 프랑스는 5공화국으로 개헌하고도 대통령이 8명이나 바뀌었고, 그리고 영국을 기타 제외한 다른 왕국 이런 것도 적어도 한 번씩 왕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 전쟁이 있던 1952년에 제위했으니까 우리나라 12명의 왕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현재까지도 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여왕 대관식 때 축가사절로 갔던 분이 신익희라는 분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아는 분은 있겠고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순종의 어진을 직접 그린 어진화사가 여왕의 즉위 선물로 조상화를 그렸다 할 정도입니다. 2010년에 들어와서 바티칸, 네덜란드, 카타르, 벨기에, 스페인, 일본 등 아직 왕이 남아있는 군주국들이 젊은 후계자인데 대부분 다 왕위를 양위하고 물러났습니다만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직도 양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 찰스 황태자는 이미 환갑을 넘었고 엘리자베스의 2세의 어머니가 101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100세까지는 무난히 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한 명의 왕이 너무 오래 장수하여 중간에 양위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장기 집권하면은 사후에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개 왕들이 옛날에는 장수하는 경우가 잘 없었지만은 가끔 기대 이상으로 오래 장수하는 경우에 그 다음 세대에 변화가 오면은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통치하는 왕은 아니지만은 사후 영국의 왕실이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눈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오래 장수하면서 오래 통치하는 왕들의 근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